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휴일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민주당 김용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오늘 오전 진도 읍 장터에서 유세전을 펼친 데 이어 광양, 해남, 무안 등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시장 군수,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도 지역민들이 몰리는 대형 상가와 종교시설 등지를 찾아 표심을 파고들었고 후보별 선거운동원들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예정된 가운데 선관위 주관 여수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광양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모레 오후 3시 15분부터 여수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6일 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찬, 김현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의 이명찬, 김현철 후보는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수 있도록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누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기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경선 이후 정기명 후보의 지지율 감안했을 때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향후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핵심 중 하나가 그린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에서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총 연장 50km가 넘는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여수 광양항이 탄소 중립 항만으로 전환됩니다. 그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여수 광양항에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산단에 수소 유통 환경을 조성해 광양만권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개척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그린 수소가 나오니까 그린 수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환형 수소 공유망은 총 사업비 2,500억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에서 세풍 황금산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거쳐 광양제철소와 묘도를 잇는 52km의 수소 배관 연결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우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여기에 GS칼텍스와 남해화학, 삼성물산, 포스코 한양 등 기업들도 용역비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렇죠. 각자 회사들이 탱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를 공유망이 있으면 바로 인접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번 용역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형 수소 공유망 구축이 광양만권을 탄소 중립의 선도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루어진 모 기초단체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 구민 3,000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4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를 보면 순천 163명, 여수 115명, 복포 101명이 확진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병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634명이 60대 이상 확진자는 전체의 26%인 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협받아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 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다음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5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C씨 자녀를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고용군지부가 반복되는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